그는 한때 중국 아이돌의 K-팝 진출길을 연 인물이라고 불렸습니다. 글로벌 아이콘이자 패션 아이콘, 명품 브랜드의 얼굴로 활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의 이름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중국 인터넷에서 사라졌습니다. 1990년 11월 6일 광저우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자란 크리스 우는 가수, 래퍼, 배우였으며 수많은 팬들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화려한 빛은 곧 사라졌습니다. 명예와 권력, 그리고 수백만 팬조차 아시아 연예계 역사에 남을 추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법정까지 이어진 그의 여정은 업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이들이 알지 못했던 크리스 우에 대한 11가지 사실입니다. 비록 광저우에서 태어났지만 크리스 우는 9세 때 캐나다로 이주했으며 이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1년 후 부모가 이혼하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는 무대가 아닌 농구 코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캐나다 지역 대표 농구팀에 선발될 정도로 큰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다리 부상을 당하며 그 꿈은 무너졌고 결국 선수의 길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 부상이 없었다면 그는 K-팝 아이돌과 국제 배우가 아닌 북미 스포츠 스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K-팝 도전은 화려한 기회나 많은 연습생들이 부러워할 오디션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그는 캐나다에서 열린 SM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오디션에 참가의 뜻밖에 합격했습니다. 그 합격은 평범했던 17세 소년을 한국의 혹독한 연습생 생활로 이끈 전환점이었습니다. 5년간 연습생 생활을 하며 그는 큰 키와 중국어, 영어, 한국어, 광둥어, 복권어까지 구사하는 언어 능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012년 4월 7일 그는 엑소의 11번째 멤버로 공식 데뷔했습니다. 처음에는 본명인 우판을 사용하려 했으나 결국 예명 크리스를 선택하며 글로벌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의 5년 연습생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K-팝의 모습이 아니라 혹독한 안무와 보컬, 체력, 언어 훈련 그리고 매달 이루어지는 내부 평가가 반복되는 일정이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 가족과 떨어져 엄격한 규칙의 기숙사 생활을 하며 크리스 우는 이 시기가 너무 큰 압박이어서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SM에서는 기회와 탈락이 한 발짝 차이였고 데뷔는 절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비주얼이 뛰어나며 언어 능력이 우수했음에도 그는 데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매일 경쟁해야 했습니다. 결국 크리스 우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엑소로 데뷔했을 때 그는 큰 키와 카리스마, 그리고 당시 K-팝에서 보기 드물었던 냉정한 리더 분위기로 즉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엑소M의 리더이자 래퍼, 그리고 여러 주요 무대에서 센터 비주얼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유명세와 함께 논란도 따랐고 크리스 우의 라이브 실력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SM이 보컬 라인으로 유명했던 시기였기에 그의 보컬과 기술은 더욱 집중적으로 평가받으며 팬과 안티 사이에 큰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엑소를 떠난 뒤에도 그의 실력 논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SM에서 래퍼로 포지션을 잡았음에도 그는 중국 프로그램, 중국 신가에서 심사위원을 맡자 힙합 커뮤니티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참가자에게 프리스타일 있나요? 라고 질문한 장면은 중국 전역에서 밈이 되었고 힙합 팬들이 그의 실력을 의심하는 상징처럼 번졌습니다. 2014년 5월 엑소가 정점에 있을 때 크리스 우는 갑작스레 SM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가 엑소에서 첫 탈퇴 멤버였기 때문에 K-팝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소송은 SM 주가를 급락시키며 한국 투자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소송에서 그는 건강 문제, 비합리적인 스케줄, 회사의 활동 통제 방식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언론은 이후 법률 대리인의 주장으로 크리스 우가 회사에서 불공정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이는 팬과 대중 사이에서 큰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법적 절차는 약 2년간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권유했고 2016년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며 K-팝 초반기 가장 큰 분쟁 중 하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돌과 기획사 관계의 변화를 일으켰고 이후 아티스트들이 권리를 위해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크리스 우는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떠났더라도 소송 기간 동안 법적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SM 명의로 활동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엑소로 돌아올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시 엑소 팬들에게 이 사건은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솔로 활동을 시작하는 동안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고 마치 닫힌 문 뒤로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러나 엑소를 공식적으로 떠나기 전 그의 가족은 이미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홍콩의 미디어 회사를 설립했고 친척은 상하이에 회사를 세워 계약 종료 직후 중국에서 크리스 우의 활동을 지원할 법적 사업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그의 솔로 커리어는 거의 즉시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연기 경험이 없었음에도 엑소 출신 유명세를 바탕으로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첫 영화는 약 3억 위안의 흥행 성적을 거두며 대성공을 기록했습니다. 곧 그는 주성치, 펑샤오강 등 중국 거장들과 연이어 작업하며 초호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그는 약 1억 5천만 위안을 벌어 포브스 차이나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명품 브랜드 모델로 활약했고 유명 패션 잡지에 등장했으며 마담 투소의 밀랍 인형까지 세워졌습니다. 그 시기 크리스 우은 90년대생 중국 연예계의 선두자로 불렸으며 잘생기고 부유하고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아시아 대표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정점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었고 결국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초대형 스캔들이 천천히 다가오며 그의 커리어를 파괴했습니다. 2016년 여름 한 여성이 자신이 그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갑자기 웨이보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 우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사적인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몇 시간 만에 폭발적으로 퍼졌고 중국 인터넷은 혼란에 빠졌으며 비슷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이들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웨이보는 거의 그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실시간 검색 상위권을 거의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빠르게 반전되었고 그의 소속사는 전면 부인하며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그 시기 크리스 우는 최고 전성기에 있었고 팬덤은 매우 강력했으며 여는 점차 뒤집혔고 언론은 침묵했고 이 스캔들은 단순한 연애 갈등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여론의 파도는 빠르게 사라졌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크리스 우는 계속해서 화려한 정상에 서 있었고 더 큰 야망을 품으며 국제시장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그는 중국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으며 해외 시장 진출 야망 또한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2018년 11월 8일 그의 새 앨범은 미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돌연 상위권에 오르며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들을 제쳤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고 곧 해외 커뮤니티에서 중국 팬들이 VPN으로 미국 IP를 위장해 대량 구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이 퍼지자 그의 앨범은 아이튠즈 차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크리스 우는 인위적인 성과를 만들었다는 비난의 중심에 섰고 이 사건은 그의 해외 활동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단순한 논란이나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형사수사로 이어졌습니다. 2021년 7월 19일 한 19세 여성이 크리스 우를 공개적으로 고발하며 미성년자 관련 혐의를 포함한 유익 및 성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여성들을 개인 파티에 초대하고 술을 이용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후 여러 여성들이 유사한 주장을 하며 나섰습니다. 당시 언론은 범행 과정에서 약물 사용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러나 법 집행기관은 수사 초점이 강간 및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강제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2016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상황이 조용히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끝에 2022년 11월 법원은 크리스 우에게 징역 13년과 복역 후 중국 추방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시아 연예인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처벌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스타이자 명품 앰베서더, 영화 스타였던 그는 결국 수감자가 되었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로 돌아갈 길은 사라졌습니다. 판결 이후 그는 무대뿐 아니라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도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웨이보, 더우인, 음악 플랫폼, 방송 플랫폼 등 주요 사이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뮤직비디오, 노래,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 그가 참여한 모든 작품이 차례로 삭제되거나 숨겨졌습니다. 함께 일했던 기업들은 그의 사진과 포스터, 콘텐츠를 모두 제거하며 홍보 기록을 지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제가 된 연예인의 장면을 편집하거나 배우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은 더 강경하게 완전 삭제 방식으로 흔적을 없앱니다. 스캔들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자 중국과 한국의 여론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그는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약 2년 동안 엑소로 활동한 뒤 떠나 중국 시장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 결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